자, 오늘은 자바의 컬렉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렉션에는 크게 두 가지를 배울 건데요. 그 중에 하나는 어레이 리스트와 해시맵이 되겠습니다. 말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지난번에 배웠던 배열 있지 않습니까? 배열, 어레이, 그 어레이의 확장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레이 리스트는 어레이하고 이름이 거의 같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확장된 게 해시맵이라고 그러는 두 가지 기능이 키 개념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으로는 이제 컬렉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게 될 것이고요. 각각의 내용에 대한 개념과 사용법, 그 다음에 요 세 개의 연계를 한번 연관관계를 생각해 보고 이런 것들을 반복문과 더불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실습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컬렉션 프레임워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새로운 컬렉션이라는 걸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컬렉션의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 어떤 환경이냐, 어떤 주제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란 말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컬렉션이라고 그러는 이러한 새로운 구조가 무엇인가를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컬렉션은 이제 어레이도 사실 모임이잖아요. 컬렉션이 영어로 뜻은 이게 모임, 모아놓은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아놓은 것들을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어레이, 배열에서도 배열의 여러 숫자를 모아놓은 것이잖아요. 컬렉션은 그런 배열을 모아놓는 기능들, 모아서 처리하는 기능들을 확장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였나요? 어레이 리스트와 해시맵이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먼저 어레이 리스트라는 걸 보게 되면은요, 어레이 리스트에서 여기 선언하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합니다. 선언이 이제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기본적인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신 것들 중에 이전 것에 int i, 그죠? 그걸 생각을 해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 int a는 3, 그죠? 기억나세요? 그렇게 했을 때 맨 먼저 변수를 선언을 하고 변수 타입을 선언을 하고 변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할당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어레이는 어땠습니까? 어레이도 보게 되면은 어레이 타입 int, 근데 변수를 선언할 때는 배열을 선언할 때는 배열이다, 그래서 int의 배열이다 선언하고 여기에 이름, 변수 이름을 줬었고, 그 다음에 초기화를 할 때 새로 영역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new라고 그러고 int의 몇 칸, 4칸을 확보해라, 이렇게 준다고 설명을 했었죠. 이렇게 배운 내용을 연계해서 설명을 하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나오는 형선언 부분에 어레이 리스트라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약간 여기 처음에 이 각가로가 처음 나오지 않습니까? 요건 이제 사실 맨 처음에 이 컬렉션 부분은 자바에 없었는데 나중에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되어서 어레이 리스트도 추가를 하면서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타입이 무엇일까? 이제 배열하고는 다르잖아요. 배열하고 다르니까 이제 각괄호를 써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배열 안에 들어가는 어레이 리스트는 여기처럼 거꾸로 int 타입이라고 선언할 수가 없으니까 어레이 리스트인데 요 거꾸로 이제 요 int 타입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 안에 들어갑니다. 즉 스트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레이 리스트를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하노라 하는 뜻이죠. 그 이름은 뭘로 한다? 북으로 한다. 어레이처럼
북스로 하겠다. 그 다음에 처음에 만들어야 되니까 영역을 확보해야 되니까 new라고 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 때는 이제 이것은 어레이 리스트에서 만든다. 어레이 리스트 용도로.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하고 빈 각가로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가로까지 해서 하는 걸로 거의 상용 관용어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건 여기에 이제 4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몇 개인지가 선언이 안 돼 있죠. 어딜 봐도.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어레이 리스트는 이렇게 정해진 규격 크기가 없습니다.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생각하면 됩니다. 리스트, 웨이팅 리스트다. 그럼 웨이팅 리스트 이렇게 있으면은 그 안에 뭐 김철수, 이영희, 김계동 뭐 이런 식으로 항목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필요 없는 건 또 지워서 바깥으로 빼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신축성이 있는 리스트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레이하고는 다르죠. 어레이는 딱 얘기할 때 행렬에서처럼 딱 정해져 있죠. 1, 2, 3. 그럼 요 항상 3개의 엘리멘트를 갖는 어레이다라고 이렇게 픽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의된 게 그런 내용이고요. 어레이 리스트의 경우에는 픽스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컬렉션에는 나중에 배울 해시맵도 마찬가지예요. 해시맵도 보면은 그 안에 픽스 고정되어 있는 요 숫자가 없습니다. 신축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선언 부분이 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이 북수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어레이 리스트 성질을 해서 이 북수에 대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들어가서 볼까요? 한번. 요 프로그램을 갖고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렇게 선언되어 있는 어레이 리스트 성질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함수를 부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어레이라고 하는 함수를 부를 수가 있죠. 메소드라고도 하는데요. 함수 또는 메소드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넣는 거예요. 아까 뭐 처음에 철수가 오고 영희가 오고, 그래서 add 할 때마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 항목에다가. 요거를 설명을 해서 다시 보자면은 여기 어레이 리스트가 이제 리스트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안에다가 처음에 자바 베이직을 넣겠다. 그죠? 자바 베이직스 넣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넣겠다. 그래서 두 번째는 데이터 스트럭처 이렇게 쭉 넣겠죠. 그 다음에는 알고리즘스라는 책을 넣겠다. 그럼 세 번째는 알고리즘. 그래서 세 개가 들어간 거죠. add 할 때마다 북스라고 그러는 어레이 리스트에는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는 우리가 첫 번째 들어가 있는 것, 제로 인덱스로 하면 0번째죠. 0번째 들어가 있는 내용을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와서 이게 찍으면은 요걸 갖고 오겠죠. 이걸 찍습니다. 그 다음에 지울 수도 있어요. 특별히 이름을 찾아서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게 있지, 얘를 없애버려, remove라고 그러는 메소드를 이렇게 점을 찍고 보내면은 그 안에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스트럭처 두 번째 거가 되겠죠. 이걸 없애겠죠. 두 개만 남겠죠. 그 다음에 크기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이즈라고 그러는 메소드 또는 함수. 앞으로 쓸 때 이제 메소드라든지 내가 함수라고 그러는 말은 거의 혼용해서 쓸 거예요. 그래서 북수가 갖고 있는 이 사이즈라고 그러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몇 개가 있는지를 가져옵니다. 크기가. 그래서 확인을 하게 되면 이게 줄어들겠죠. 두 개로. 그리고 이제 폼을 써서 사용할 경우에는 여기 이제 중요한데요. 새로운 표현법이죠. 이게 예전에 있던 원래 폼문에서 변형된 형태의 사용법인데요.
북스라고는 그 어레이 리스트에서 여기 콜론 들어갑니다. 에서부터 포문으로 돌리겠다. 그럼 여기서 하나하나씩 가져오면서 하나하나의 엘리멘트를 북으로 받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예전에 선언했던 int 뭐 i int i 이꼴은 0 기억나세요? 예, 포문할 때 그때 우리가 요 i 기억나시죠? 임시 변수로 썼었죠. 여기서는 int i가 아니라 이제 스트링 북수네요. 그래서 북을 받는데 북수로부터 하나하나씩 갖고 오겠다 자동으로. 그럼 얘가 돌아가면서 처음에는 자바 베이직을 갖고 오고 그래서 북으로 찍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아있는 게 여기 알고리즘이겠죠. 알고리즘을 갖고 와서 두 번째 거를 화면에 찍고 편리하죠. 인트보다는 편리합니다. 그래서 요 방법도 알아두면 좋죠. 뒤에 무조건 뭐 어레이 또는 컬렉션 구조물이 있을 때 그 변수 값을 써주고 그 변수 값의 엘리멘트를 받을 하나하나의 relevant 받을 변수 값을 선언해 주면은 그 변수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포문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거 add, get, remove, size 이런 메소드들이 제공되고 있죠. 그 다음에 clear라는 것도 있습니다. clear라는 것은 뭐 이걸 지워서 초기화하는 거겠죠. 다 없앤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실행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책 찍고요. 그 다음에 개수 2개 남았죠. 그 다음에 자바 베이직스, 그 다음에 알고리즘. 요건 뭐예요? 두 번째서 찍은 내용이죠. 여기 포문을 돌려서 화면에 찍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라고 그러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해시맵이라고 그러는 기능이에요. 해시맵. 그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해시 풀어서 이제 매핑을 한다. 서로 연결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해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한 개만 주는 게 아니라 쌍으로 주는 경우에요. 그래서 키하고 밸류 값, 키라는 값이고 밸류 값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사전 있죠. 사전을 찾을 때 뭐 어떤 단어가 있고 단어의 뜻이 있죠. 그래서 단어를 찾을 때는 그 단어가 키 값이 되는 거고 단어 이름이 만약 뭐 everything 뭐 그러면은 everything이라는 것이 기능이 되겠죠. 그럼 사전을 찾아서 가면 그 안에 뜻이 있죠. everything은 모든 것을 의미한다. 모든 것을 의미라는 것이 value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다른 언어에서는 뭐 해시맵이란 말 대신에 딕셔너리란 말도 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리스트하고 다른 점은 문제 리스트는 그냥 웨이팅 리스트처럼 이렇게 하나의 그 엘리멘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한 개 한 개씩. 근데 얘는 쌍으로 들어갑니다. 뭐는 뭐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보게 되면은 해시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요 정의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항상 기억하고 int a는 3. 그렇죠? 어레이 할 때는 어떻게 했죠? 어레이 할 때는 int 배열 어레이다 라고 그러고 arr 이꼴은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new 해가지고 몇 개 int 뭐 7개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어레이 리스트 할 때 기억하시죠? 어레이 리스트하고 동일한 방식입니다. 지금도 어레이 리스트 하는 것처럼 해시맵도 이렇게 이제 해시맵이라고 그런 데이터를 쓰겠다 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죠. 이거 이제 선언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얘도 이제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괄호 대신에 새로운 게 없을까? 그래서 각괄호를 쓰고요. 각괄호 안에 이제 정보가 들어가는데 2개라고 그랬죠. 2개. 키값의 형, 그 다음에 밸류 값의 형. 그래서 키 값은 뭐죠? 우리가 뭐 아까 사전 할 때는 뭐 스트링이겠죠. 그렇죠? 그
뭐 everything도 스트링이고 모든 것을 의미함도 스트링이고 설명이. 근데 어떤 경우에는 짝짓기 할 때 어떤 스트링 문자열에 대해서 인테저 숫자를 할당할 때가 있겠죠. 무슨 뜻이 있고 거기다 숫자를 넣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1, 2, 3, 4 뭐 인테저에 대해서 거꾸로 인테저에 대해서 그 숫자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럼 인테저 스트링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는 예제에서는 인테저 스트링 인테저로 쓰겠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것이 스코어스는 역시 이렇게 변수 이름처럼 스코어스가 사실 실제 변수 이름이죠. 요 해시맵 컬렉션으로 사용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새로 해시맵을 정의하는데 이거 아까하고 똑같죠. 어레이 리스트 선언하듯이 각가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괄호. 여기 역시 이렇게 정의된 개수가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어레이 리스트처럼 멤버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변동이 되는 거죠. 변동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쓸 이유가. 프로그램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아까 뭐 썼죠?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지금 이렇게 쓰면은 아까는 집어넣을 때 add를 했어요. add. 그렇죠? 한 개씩 더할 때 add라고 이제 어레이 리스트에서는 썼는데 지금 여기서는 put이라고 쓰는군요. 왜 어레이처럼 add를 하지 않을까? 왜냐면 요 데이터가 이제 쌍으로 되어 있으니까 두 개를 집어넣으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두 개를 위치시킨다라고 그런 의미로 put을 쓴 거예요. 아무튼 add하고 뭐 유사한 기능이죠. 해시맵에서. 그러면 지금 요거 한번 쌍으로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서 볼까요? 내용을. scores 이거죠.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공간상에.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니까 처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앨리스 하고 페어로 들어간다 그랬죠. 90 짝으로 이렇게 쌍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밥하고 85 두 번째는 밥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밥은 뭐 85 살이다. 나이로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점수. 여기서 점수였네요. 점수. 알리스는 90점, 밥은 85점. 이렇게 쌍으로 데이터를 쓰려고 그러나 봐요. 얘도 마찬가지로 개수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수로 갖고 올 때는 몇 번이 아니라 앨리스의 점수가 얼마냐 하고 직접 키값, 앞에 있는 게 키값이라고 그랬죠. 키값,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밸류 값이라고 그랬죠. 밸류 값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get 하면은 90을 갖고 온다는 얘기죠. 자, 키값이 지금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그 사람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이제 확인할 때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찰리가 contain 키값에 있어 없어? 그죠? 스코어의 키값에 찰리가 있느냐 없느냐? 없죠.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false겠죠. false. 그러니까 false if문에 넣었으니까 이게 없으니까 당연히 이걸 찍겠죠. 찰리의 점수. 찰리가 지금 없는데 어떻게 될까? 오케이. 없으니까 이거 if contain 하고 있으면 이 값을 넣을 테고 없으니까 그죠? 없으니까 이걸 찍겠죠. 찰리 점수는 없다. 참조류가 없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거를 전체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문을 돌려서 이쪽에 이제 리스트를 집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집합이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게 리스트가 돼야 되는데 여기 사실 스코어는 이 쌍으로 돼 있잖아요. 한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필요한 걸 갖다가 뽑으려면 이제 키 세트를 이렇게 명령어를 스코어에 보내면 얘가 뭘 뽑냐면은 키 값만 뽑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렇게 하면은 이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앨리스 그 다음에 밥 이렇게 들어가겠죠. 키 값만 가지고 이렇게 이제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 같이 되면은 역시 포문에서
어, 네임으로 해서 요거 하나하나씩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올 때 요 네임에다가 스코어스 겟 요렇게 그 이름으로 해서 또 하나하나씩 예, 키값을 밸류 값을 받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거 여기 항상 for 해서 이렇게 선언할 때 이쪽 부분에는 이제 하나의 리스트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해시맵은 쌍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리스트로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한다. 어레이 리스트에서는 이걸 그냥 하나 썼으면 되겠죠. 요건 이제 어레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어레이로 선언을 하면은 이 값을 집어넣으면 하나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출력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해시맵이 갖고 있는 중요한 메소드들 값은 이제 put 아까 add하고 대척점이 있었죠. 해시 테이블에서 어레이 리스트에서는 add를 썼었어요. 그 다음에 get 갖고 올 때, 그 다음에 지울 때 remove 키값이 있느냐, 그 다음에 키 세트를 갖고 올 때, 밸류수는 밸류만 갖고 오는 겁니다. 아까 반대로 키값하고 요거하고 이제 대척점이 있겠죠. 밸류 값들만 주르륵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생성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스코어스하고 여기다 이제 밸류를 이렇게 되면은 점수들만 갖고 와가지고 리스트가 어레이 리스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점수 값만 80, 90 갖고 온 것들을 그때는 뭐 인테저로 써야겠네요. 그렇죠? 인테저로 받아서 하나하나 갖고 온 것들을 여기서 폼문 안에서 처리해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실행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프로그램 실행한 내용 보면은 해시맵 실행한 결과가 여기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키값 첫 번째 책 뽑을 때 자바 베이직스 그렇죠? 어떻게 했으면 첫 번째 값 볼 때 앨리스의 점수 풋을 하고 그 다음에 앨리스의 점수는 점수라고 찍고 이게 데이터 값이 틀렸네요. 앨리스의 점수라고 찍고 그 다음에 이게 90점이다 갖고 왔죠. 그 다음에 찰리의 점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찰리의 점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었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씩 돌려가면서 폼은 돌렸을 때 한 개에 한 개씩 프린트 라인으로 해가지고 밥은 85점, 앨리스는 90점 이렇게 출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지금 중요한 건 뭐겠죠? 네, 배열에서 지금 배열과 어레이 리스트와 해시맵을 공부를 했었는데 크기 변경이 가능 불가.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생성할 때 어레이에서는 뭐 int 4 대괄호 4 뭐 그런 식으로 줬는데 여기서는 뭐 크기가 변경이 가능하니까 따로 이렇게 숫자를 줘서 생성을 할 때 명시하지를 않죠. 데이터 접근할 때는 배열에서는 인덱스 몇 번째 뭐 그래서 뭐 array array의 대괄호 3 그러면은 네 번째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어레이 리스트도 비슷한데요. 해시 테이블에서는 접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키 값으로 했어요. 앨리스의 점수는 얼마 뭐 그런 식으로 접근했었죠. 배열이나 어레이 리스트는 이제 중첩이 가능해서 사용하는데 키값과 여기서는 키값은 안 되고 값은 중복 허용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뭐 값의 내용들이 중복돼도 되는데 여기서 키값은 중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키는 왜 그러냐면은 앨리스가 두 명이 있을 수 없다. 찰스 뭐 그게 앨리스, 찰스, 밥 뭐 그래 썼었잖아요. 그 키 값들은 중복이 되면은 이제 해석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밸류 값은 뭐 점수 값이니까 동일 점수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열은 그냥 숫자 처리, 행렬 연산 뭐 그런 데 좋겠고, 어레이 리스트는 뭐 단순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맛집 갔을 때 맛집 웨이팅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해시맵은 사전, 딕셔너리, 사전처럼 뭐는 뭐다. 매핑도 마찬가지로 앨리스는 30점이다. 뭐 철수는 90점이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문 지금 중요하죠. 우리가 포문의 다른 사용 예입니다. 광범위하게. 그래서 여기 우리가 뭐 컬렉션 또는 어레이 리스트 뭐 다 뭐 가능해요. 그래서 리스트를 여기다 뽑아 놓으면은 리스트를 여기서 리스트여야 돼요. 그러니까 단일한 리스트. 해시맵은 안 돼요. 리스트 값들 쭉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요 리스트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내용을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어떤 이름으로 받을 것이냐를 정해주면은 그 안에서 하나하나씩 받은 값들 네임으로 받았잖아요. 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행을 합니다. 자, 해시맵에서 기억해야 될 거, 해시맵 자체는 리스트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키세트로 해가지고 키셋만 뽑아낸다거나 또는 밸류 값만 뽑아낸다거나 해가지고 리스트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네임으로 받아서 처리가 가능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제 부분은 진짜 그 지시된 대로 수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